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9시 47분 긴급 방송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비상계엄령이 45년 만에 선포가 되면서 어제 시장이 정말 크게 출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겠습니다. 비트 원화 기준으로 어제 빠졌던 게 원화 기준으로 8,800만 원까지 빠졌고요. 엄청난 거래량이 달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한 해 업비트에 들어온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뉴스들이 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빠지는 흐름세가 나올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쌍바닥이냐 이 흐름 안에서 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빠지기 시작했고요. 어제 약간의 시장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외바닥 패턴으로 추세를 다시 한번 지키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알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무빙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트들의 움직임이 결국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대한민국은 아래 꼬리가 크게 달렸고요. 지금부터 영상에 관련해서 댓글에는 정치적인 관련해서는 무조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지금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단 하나의 투자자로서 현재 시장을 냉철하게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판단이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는 절대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부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입니다. 저는 일단 추세는 무조건 상승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판단을 내리건 간에 전체적인 세계의 정치 상황은 추세는 상승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그러면 투자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환율입니다. 일단 잘 알다시피 환율 자체가요. 어제자로 1,440원을 넘었다가요. 1,418원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가 나오는 건요. 정부에서 환율을 필사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 중에 이런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유동성 무제한 공급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죠. 그럼 환율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뛰면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무제한 공급 등의 강력한 메시지들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거는 무조건 방어 체계로 갈 거기 때문에 환율은 반드시 누르는 형국으로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필사적으로 누르는 모양새가 나오게 됐을 때 이제 오전 본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2% 정도 빠졌죠. 일단은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일단락이 되면서 지금부터 정세가 어떻게 될지를 주요 포인트로 봐야 하는데요. 일단 국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2포인트가 빠지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전쟁 위험, 주가가 폭락했을 때 보통의 투자자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공포, 어떤 투자자들은 시장의 적기. 저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텔레그램, 그래서 반드시 입장을 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 통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이 방을 왜 안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들어오라는 이유가 어제 저는 명백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로 시장이 흔들립니다. 이게 오전 10시 57분 바로 선포되자마자 말씀드렸고요. 단기 매매하고 있는 선물 매매의 경우 이미 수익 중인 알트는 중요 구간부터 시작하고 중요 구간 빼면 익절을 하는 게 옳다라고 정리를 말씀드렸고요. 뿐만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왔던 가격을 비상계엄령이 흔드나 보네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고요. 비상계엄령은 일시적이기에 여기서 이번 하락의 타이밍에 죽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 같다는, 제가 지금 어제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처음으로 어제 30억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입출금이 막혀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멤버십 분들 지금 80% 90% 그냥 매수 때렸죠. 와, 정말 어제 타이밍은 정말 승자가 될 것 같다는 게 너무나 봤고요. 진정한 고수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본다고 어제 4,800명이 봤습니다. 저는 어제 공포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정말 아쉬웠던 건 멤버십 분들은 80% 90% 매수한 상태라는 거, 그리고 제가 본시드를 넣으려고 하니까 원화 입출금을 막아버렸다는 거, 이런 상황들이 좀 타이밍이 맞지 않았지만 그만큼 저는 어제가 기회라고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장이 어떻게 된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어제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흔드는 요소들은 많았지만 정말 중요하고도 매수적인 찬스였다는 겁니다. 왜 저는 이렇게 보냐면요. 이제 메르의 블로그에서 참고하는 1%를 읽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우리가 직전 70년간 경제 외적인 이슈로 S&P 500 지수가 크게 변동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총 몇 번이었냐면 그 이벤트라고 보이는 부분 있죠. 이벤트들. 그 이벤트마다 시장은 크게 출랑이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개미들은 시장에서 도망을 갔고 선수들은 하락한 지점에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어도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면 평균을 내봤습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하나가 있었는데 외부 이벤트로 주가 지수가 폭락을 했을 때 평소에 우리가 좋냐 마냐 고민했던 시점보다 정말 수익률이 좋았는지를 따져보면 시간이 지난 1개월 후에 대부분의 평균 가격들은 이렇게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큰 폭의 하락이 있은 후 1개월 후에는 대부분 마이너스를 되돌림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3개월 후를 지나고 보면 대부분 다 수익으로 돌아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외적인 이벤트가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누가 비상계엄령을 예상했을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여당이든 야당이든 몰랐다고 합니다. 경제 가장 최측근들조차 몰랐던 이 이벤트를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빅 이벤트가 생겼을 때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요. 결국 그게 우리가 지표 삼아서 할 수 있는 과거의 통계고 데이터입니다. 과거가 무조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흐름은 결국 심리가 흐르게 됩니다. 그 심리는 사람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시장을 기회로 보느냐, 공포로 보느냐로 나누게 될 거고요. 결국 지금 어제 빅이벤트를 놓쳐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016년부터 2017년 탄핵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전국은 아마 혼란으로 뒤덮이게 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016년 10월에서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트럼프 대선 결과가 겹치면서 전국이 결국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미 대통령 남은 시간까지 1월 20일까지 남아있고요. 과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 사례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요. 2016년 10월에서 11월까지 두 가지 스탠스로 이제부터 주식, 금융시장은 흔들리게 될 겁니다. 당시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탄핵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2016년 10월 말이었습니다. 결국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결의가 되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불과 4개월 만이었습니다. 빠르면 3개월 만에 탄핵이 결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로서 뭘 봐야 할까요? 바로 이때 당시에 탄핵이 되고 코스피는 어떻게 됐느냐죠. 코스피는 그때 당시에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6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0.8%가 빠졌고요. 오히려 2017년에는 수출 회복과 트럼프 정책 기대로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문제는 당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환율이었다는 겁니다. 원달러는 2016년 10월 초 2,100원에서 2017년 1월 초까지 1,208원까지 거의 100원을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영향을 감안해야 합니다. 국내 정치 상황만으로 원달러가 100원을 넘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때는 2016년 2분기 쿼터를 바닥으로 2017년 말까지 수출이 좋아지는 국면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수출이 둔화되는 국면이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지금 더 나쁘다는 겁니다. 2016년, 2017년 탄핵 사례를 감안하면 내년 2분기 쿼터까지는 탄핵에 준하는 혼란이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현재 2024년 12월 4일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탄핵안이 소추가 되고 결정까지 내려진다고 해도 우리는 1분기가 끝나야 합니다. 결국 2분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안에 트럼프도 있고요. 탄핵안을 반드시 발행할 거라 저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보면 탄핵에 준하는 혼란이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이후로는 전국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높게 보이겠죠. 이 얘기를 결국 도대로 보면 내년 초에 재정 확대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하반기에도 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나라의 정세가 재정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유동성 공급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될지는 투자자로서는 사실 감히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이득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투자자로서 재정 확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유동성이 또다시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금리 인하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스탠스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환율이 불안한 상태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 폭이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금리 인하는 더 이상 환율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쉽게 취하기는 힘들 거예요. 재정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봤을 때 장기물에 대한 상승이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할 것이라 봅니다. 투자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가상자산 시장만 내다봤을 때 저는 1년간 가상자산 시장은 굉장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 봅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뒷이야기는 말하고 싶더라도
유튜브의 특성상 파장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한 채 단순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시장의 상황과 정세가 어디로 흘러가고 또한 투자자의 돈이 어디로 들어올지만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에 정말 적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저는 지금부터 원화의 아랫꼬리를 제외하고 달러는 아직까지 아랫꼬리가 달리지 않았고 이 시장은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다라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어젯밤 이후 굉장히 어제 잡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친 듯한 아랫꼬리를 달았고요. 이 아랫꼬리에 달려왔던 매수 물약과 흐름들은 쉽게 꺼지지 않는 불장을 만들 것이라 저는 감히 예측해 봅니다. 이더리움도 어제 엄청난 아랫꼬리를 달았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찍고 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17년 16년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1년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저점을 깨고 달리는 아랫꼬리들은 시장의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예상치 못한 빅이벤트들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빅이벤트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 빅이벤트가 나온 후에 시장은 화라산처럼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함께 잘 즐겨보시죠. 이제부터 저는 대상승장이 나올 것이라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12월 그리고 남은 2025년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긴급으로 비상계엄령과 함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빠르게 전달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텔레그램 이번 참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